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의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연료 사용을 허가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화답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핵무기를 싣는 그 잠수함이 아니라 핵 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하는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이제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 그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뭐 얼마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경 기자? 네, 핵무기를 실른다는 게 아니라 그 핵을 원료로 해서 동력을 얻고 재래식 무기를 이제 그 위에 얹는 핵 추진 잠수함을 좀 허용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해군이 운영하는 잠수함은 디젤 엔진 기반입니다. 이 디젤 엔진은 디젤 연료기관을 통해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얻은 후에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의 전기를 다 쓰게 되면 다시 바다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적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동해 서해에서 해역 활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막 능력이 좀 오래되는 이 핵 추진 잠수함을 허용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좀 결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농축도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지만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요청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하루도 안 돼서 SNS를 통해서 이를 승인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해군의 군사 활동뿐 아니라 미국의 그 방어 활동도 한 단계 그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제 공감대를 이뤘다는 보도는 확인을 했었는데, 새벽 사이에 경주에서 하룻밤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승인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배경, 전격적인 승인의 어떤 배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아마 검토를 미국 측에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가 핵 확산에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내 정책적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따져봤던 것이죠. 그런데 핵 무기 개발이 아니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SSBN과 SSN이 있는데요. SSBN은 한마디로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라고 보면 되고요. SSN은 지금 우리 이 기자께서 얘기한 대로 디젤이 앉은 핵 연료를 사용하는 잠수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SSBN이 아니고 SSN을 원한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자, 미국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온가 기술적으로 봤는데 이건 핵무기 개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특히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얘기를 거기다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잠수함이 디젤이 소음이 심하거든요. 3주면 물 밖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핵 추진 잠수함은 6개월까지 작전이 가능하죠. 그렇군요. 특히 이게 음파 탐지기에 탐지가 되면 적의 공격을 받는데, 핵 추진 잠수함은 소음이 적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죠. 중국 핵 추진 잠수함 운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지금 엔티 차이나 반중을 해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의 요구에 대해서 뭐 그럴듯하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개석상에서 중국
북한을 얘기하는 것이 조금 한중 정상회담이 1일 예정돼 있는데 내일 잡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에 조금 우려는 있지만 하여튼 우리로서는 안보의 신기원을 이루는 획기적인 변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일본이 1988년에 미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도 미국이 허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우라늄 농축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실험실용으로 2015년에 뭐 허가가 돼 있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의 핵무기 잠재 개발 우려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허용을 하지 않은데 일단은 저희로서는 뭐 산업용 을 앞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경주의 이 방패장에 2030년이면 이 플루토늄 재처리라든가 우라늄 농축 폐연료병의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오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경제적인 대체 능력 또 우리의 방어력 확대 등등 뭐 우리로서는 2천억 불의 현금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를 얻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다 라는 것도 단서를 달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는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게 미국이 과거에는 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배를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업 인력과 기술을 투자해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미국에서 만드는 거로 약간 오해를 하신 표현을 썼는데 뭐 이제 미국 국내 유권자들을 아마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가 아니겠느냐. 이 잠수함은 국내에서 만들고요. 우라늄 농축 기술, 저희가 SMR이라고 해서 소형 우라늄 농축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내에서 이미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한 7년 정도 저희가 준비하면 2030년 이후에는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국무부를 설득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 유권자를 설득하는 건지 이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이 잠수함 건조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핵 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진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 연료 재처리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의 이 전기 생산 중에 한 35% 정도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건강검진할 때 가슴 엑스레이 사진도 찍죠. 자, 이게 원료가 두 가지입니다. 우라늄 농축이라는 기술이 하나 있고요. 플루토늄 재처리라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라늄은 이 순도가 높아질수록 폭발력이 있고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20%, 30% 올라갈수록 이게 폭발력이 대단해서 에너지를 발생하죠. 자, 플루토늄은 이 태우면서 연료를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폐연료병이 남는 거죠. 그걸 재처리를 해서 산업에 다시 써야 되는데 재처리를 하면 폭탄 만든다고 그래서 원자폭탄 만든다고 그래서 아주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아주 엄격하게 막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절대 무기 만든다고 그러면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허용을 안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연료 만든다. 산업용이다.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설득을 했고요. 일단은 일보를 내딛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1월 1일 또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위협과 북한의 위협을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이틀 뒤에 이제 11월 1일에 만나게 될 시 주석과의 어떤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작용할까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얼굴 또 바꿔야죠. 뭐 또 얼굴 바꾸고 다른 얘기해야죠. 사실은 한중 간의 현안이 많습니다. 지금 1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를 한 뭐 4-5가지를 뽑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한령의 해제입니다. 사실 한류, K한류가 중국에서 지금 완전히 작동이 되질 않거든요. 중국이 아주 제한적으로 공연이라든가 뭐 영화 이런 것을 허용하는데 저희로서는 뭐 전면 개방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문제는 여러 가지 뭐
한중 관계 미래 발전을 위해서 RCEP이라고 그래서 아시아 경제 협력체에 서로 협력을 또 강화하는 문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 맞습니다. 중국 측의 협조를 또 요청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 측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중국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물론 뭐 중국도 우리에게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많죠. 중국은 이 공급망에서 한국이 미국 쪽으로 가는 거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대중 관세의 어떤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 경중의 시대가 끝났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또 있을 수가 없는 시나리오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협조를 받아서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협력을 계속하면서 무역을 확대하고 그래서 결국 미국의 관세 압력을 우회적으로 돌파하는 하나의 고리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중국과 한국이 서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득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Thank you.